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물권법에서 이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법률 용어예요. 자, 물권 법정주의다. 자, 한자를 쓰면 법정, 법에서 정해놨다는 뜻이 얘기예요. 자, 이 물권 법정주의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법조문이 1조부터 민법 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1조부터 184조까지를 민법 총칙이라 불러요. 총칙 관련되는 법조문이고요. 이게 진짜 1편인데 제1편이 법전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제2편 그러면 185조부터 372조까지 이러면 188개 법조문이에요. 이 법조문을 우리가 물권법이다 그래요. 물권편이다. 사람이 물가지 재산을 규율하는 물권편. 물권법이에요. 여기가요. 그런데 185조는 물권법으로 따지면 1조예요. 이게 물권법 1조. 이 물권법 1조에 이 물권 법정주의를 딱 규정해 놓고 있어요. 법조문이 1조에 이게 물권법 1조인데 어디에 있냐 법조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물권의 종류. 물건의 종류가 있다면 종류와 물건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 내용. 자,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소유권 그러면요 항상 어느 물건에 들어가면 첫 조문이에요. 첫 조문에 소유권이란 그 정의를 내려져 있어요. 법조문에 전세권이란 저당권이란 이거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거 하나 볼게요. 소유권이라는 법조문이 예를 들면 211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첫 조문에 여기부터는 소유권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278조까지가 우리가 얘기 많이 듣는 소유권에 관한 법조문들인데 그 소유권 파트 들어가면 제1조 첫 번째 조문에 소유권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소유권 내용이 어떻게 정해졌나 보세요. 소유권이란 어느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어떤 물건을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분할 수 있다는 거야.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럼 그 내용대로만 써야 돼. 내용 바꾸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지상권 그러면 이제 279조보다 지상권인데 첫 조문에 항상 지상권은 첫 조문에 이제 이게 나와 있어요. 첫 조문에 지상권이 뭐냐? 타인의 토지에 남의 토지에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키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럼 그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만 써야 되는 거야. 내용대로만. 그래서 종류강제, 내용강제인데 어떻게 강제되냐? 니네 마음대로 막 바꾸면 안 돼요. 정해진 종류, 물건의 정해진 종류, 저 내용대로만 써라. 이 법조문에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이 관습법 이거 외에는 창설하지 못한다. 만들 수 없다. 이 얘기 뭐냐면요. 물건의 종류 가짓수와 그 내용은 법률과 관습법 딱 두 군데. 두 군데서 인정되는 이 두 군데서 인정되는 종류. 두 군데 인정되는 내용들만 써야 돼요. 이거 말고 절대 물건은 종류도 못 만들고 내용도 못 바꿔요. 이 두 군데서 인정한 데만 쓰자. 정해진 내용들만 쓰자. 응? 이게 물론 법정주의라 불러요. 근데 만약에 이 법률과 또는 관습법에서 정해진 종류가 아니에요. 정해진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 위반해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종류를 우리 둘이 합의했어. 야, 우리 이거 합의해서 이러이러한 걸 쓰기로 하자. 위반 내용을 만든 건 다 무효예요. 효력이 다 없어요. 이 두 군데 정해진 대로 써야지. 위반하면 다 무효다. 아무 효력이 없어요. 법에서는 아무 효력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요. 정해진 종류. 법률과 관습법에 정해진 종류. 저 내용들만 쓰자. 여기 위반하는 것은 다 무효이다. 저리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관습법 얘기는 이 다음에 할 거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법률에 우리 민법이란 법조문에 물건의 종류가 몇 가지가 정해져 있냐. 이 정해진 종류에만 쓰자는 거예요. 자, 우리 민법의 물권리. 이 물건 종류를 처음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나 보세요. 처음 분류할 때는
점유권, 이 물건을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법전에 있는 거예요. 점유권, 이 점유권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니라 본권 그래요. 본권. 이 점유권은 처음부터 따로 분류해요. 이 점유권은 다른 물건과 좀 다르다 그래서 점유권을 뭐 특수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특수한 물건이다. 나머지를 점유권의 나머지 물건을 다 본권이라 불러요. 자, 1번 한자 용어인데 이 본권이란 말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물건 중에서 점유권이 아닌 나머지 모든 물건을 본권이라 분류해요. 본권. 이건 분류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본권에 들어가면 좀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소유권이란 물건이 있죠. 소유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자, 소유권이 이제 분류되고 소유권이 아닌 물건 중에서 부동산만 생각하자고요. 동산도 생각해도 좋은데 주로 사람이 토지 건물에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이 아닌 물건을 뭐라 부르냐? 이 소유권이 아닌 물건, 나머지 물건을 다 제한 물건이라고 불러요. 제한 물건. 이 제한 물건의 뜻이 뭐냐면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런 물건이 설정돼 버리면 소유권이 제한받아요. 소유권 자기 마음대로 사용수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 소유권 제한한다. 제한 물건이라고 불러요. 제한 물건. 그러면 어느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고 제한 물건이 있는 것은 어느 부동산에 이 소유권 제한 물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대립의 관계예요. 어느 토지 건물 소유권에 뭐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치상권이다 이런 제한 물건이 있으면 소유권이 위축되는 거야. 그다음 이제 계약이 끝나서 전세 계약이 끝나서 지상 계약이 끝나서 저당이 잡혀 있다가 돈 갚아서 그 제한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소유권이 탄력적 자기 권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제한 물건은 서로 대립의 관계예요. 좋지 않은 관계예요. 제한 물건에 들어가면 이거 부르는 이름이에요. 들어가면 다시 이제 이걸 용어를 분류해요. 여기 용익물건이다 그래요. 용익물건. 법률 용어예요. 쓸 용자에 이름 이자 써요. 용익물건. 이 용익물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닌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쓴다. 내가 내 부동산 용익물건이 있다는 얘기 없어요. 내 소유권인데 무슨 용익물건 표면 내 것이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물건이에요. 용익물건.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배울 거예요. 지역권이라는 것이 있고, 용익물권은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용익물권은 물건 중에서 부동산에만 가능한 거예요. 동산에 이런 거, 뭐 동산에 지역권이 있다, 동산에 지상권이 있다, 부동산에 가능한 거예요. 지자 땅 지자잖아요. 이건 토지에만 가능한 거예요. 토지에만. 이 다음에 보면 전세권은요. 토지 전세권, 토지 건물에 모두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에 관한 물건, 용익물건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담보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물건. 돈 빌리는 거죠? 맞대. 담보 잡는다 그러잖아요. 처분가치, 교환가치를 어떤 소유권자의 교환가치, 처분가치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 돈 받기 위해서. 이 담보물건에 들어가면 유치권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이 다음에 참 재밌게 배워요.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거 있어요. 많이 쓴 얘기죠.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질권. 그러면 지금 뭐 본권이다. 예를 들면 뭐 제한물권이다. 용의물권이다. 담보물권이라는 걸 부르는 이름이고 이걸 합쳐 부르는 이름이고 구체로 보면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지금 8가지가 주셨어요. 8가지. 이 8가지 갖고 쓰자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응? 정해진 종류만 쓰자. 근데 이 중에서 뭐 우리가 알다 보지 유치권 이 다음에 보면 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부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동산도 모두 가능해요.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제예요. 부동산. 질권은 동산에만 가능한 거예요. 동산에만. 동산. 여기 질권이 뭐냐. 전당포 가서 시계 맡겨놓고 돈 빌려 쓰는 게 질권이에요. 사람이 동산 이용에 돈 빌리는 건 질권 설정하는 거예요. 전당포가 시계 풀어놓고 돈 20만 원 빌렸어요. 갚아야지 시계 돌려받잖아요. 그 전당포 가서 시계 맡겨 돈 빌리는 게 질권 설정한다는 건데 이건 동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8가지 물건 중에서 이 7가지만 시험 범위예요. 점유권에서 보통 뭐 한 문제에서 2문제까지 나오고요. 소유권 보통 뭐 2문제, 3문제 나오고요.
용의 물건 여기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저당권 세 문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출제 비중은 이 다음에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용어를 익혀 주셔야지. 이 8가지 물건만 갖고 쓰자는 거예요. 이게 물건 법정주라 부르는 거예요. 용어 뜻만 이제 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용어들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용의 물건, 담보 물건, 소유권, 점유권. 이거 다 합쳐서 7가지를 본권이라 부르고, 제한 물건 그러면 얘 다 들어가는 거야. 용의 물건, 담보 물건. 합쳐서 볼 땐 제한 물건이라 부른다는 거. 용어 연습 한번 해보자. 그 정도까지만 용어 연습 정도 한번 해주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 이렇게요. 자, 이제 물권법정 이런 뜻이고, 자, 물권 효력 얘기야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뭐 우선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 이미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얘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물권적 청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물건 청권 얘기가 쭉 나오지만 우리가 물건 배울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물권 청권이라는. 그럼 이 물권 청권이란 말이 뭐냐?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요.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냐? 이 물권 청권은 모든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뭐 소유권자건 전세권자건 지당권자건 저당권자건 모든 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물권 청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없는 물권자는 없어요. 있는데 그 물권 청권이란 말이 뭐냐? 누군가가 내 물건을 침해하면, 이 침해를 이 물권자가 쫓아가서 이 침해를 배척하는 이 권리를 뭐 행사한다 그러냐? 물권 청권 행사한다라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물권 중에 대표적인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얘기 들어볼게요. 자, 내가 토지의 소유권자예요. 내가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 등기 떼어보면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앞으로. 그럼 이 토지는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 소유권자니까. 그런데 자, 이거 뭐 시골에 있는 한 300평 정도 되는 토지 내가 소유권자인데 소유권 물건이 있는데 내가 미국 지사 나가서 5년간 근무하고 왔더니 내가 토지를 매매한 적도 없는데 브로커들이 매매한 것처럼 우주문을 꾸며서 지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낸 다음에 팔아먹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내가 소유자가 누구예요? 원래 갑이라 칩시다. 이 사람이 갑이었어, 갑. 그런데 브로커들이 우주문서 통해서 이렇게 불로 등기 낸 다음에 금매물 등기 떼버리게 돼 있죠. 병한테 팔고 도망갔어, 이렇게. 3년 만에 미국 갔다 왔더니 이 꼴 난 거야. 이 땅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죠. 이 토지는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분할 수 있는데, 내가 처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 소유권에 기난 토지 반환해달라. 목적을 반환해달라. 말로해서 안 되면요. 반환 청구 소송. 판사님 매매한 적 없습니다. 다 의전문서입니다. 인정되면 반환하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소유권의 기난, 소유권의 토지 반환, 목적물 반환 청권이에요. 반환 청권. 말로 해서 안 되면요. 소송 내 반환 청구 소송. 말로 안 되면 소송 내는 거야. 반환 청구 소송. 이거 입증되면요. 조라리 나오죠. 돌려받잖아요. 이게 물권청 행사한 거 이렇게요. 자, 또 이렇게 매매하지는 않았는데 이 갑의 토지에 동네 사람 A라는 사람이 이 토지 소유권자예요.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B나 세동을 쳐놓고 막 사용하는 거, 무단 사용하는 거야. 무단 사용. 무단으로 막 설치하고 사용해요. 이 사실 알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때려부셔라, 철거하라. 왜 내 토지권을 방해하느냐? 응? 내가 사용 수할 권리가 있는데 내 허락 없이 왜 남의 땅 무단 사용하는 거야? 응? 소유권에 기난 철거 소송, 철거해달라. 또는 결과 제거해달라. 방해 제거해달라. 말로 안 되면 소유권에 기난 철거 소송 들어가야죠. 판결 나오겠죠. 철거하라. 때려 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결과 제거. 내 허락 없이 무단한 거 결과 제거. 또 방해 제거. 이건 철거 소송이야. 제거 청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자, 결과제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물건 종류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적절히 행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 모든 물권자들은 누가 내 물건 침해하면 이런 권리 행사에서 내 물건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내 물건을 스스로 지키는 힘. 이게 물권청구가 행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두 집이야. 자, 이 사람이 이쪽에 소유권자예요. 근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이 집을 철거하고 건물을 크게 져요. 아, 건물 크게 지는 거 좋은데 이 토지가 참 무른 지역인데 막 굉장히 깊게 파는 거야. 막 깊게 팔 때마다 막 담이 흔들리고 벽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안전 펜스 제대로 설치 안 해갖고요. 뭐 돌멩이 떨어져 있지 뭐 난리가 아니야. 아직 사람 맞진 않았어요. 그러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 결과 발생하지 않아도 염려가 있잖아. 침해 염려. 봐라. 지금 담이 무너질 염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안전 펜스 설치 안 하면 사람 아직 염려 있지 않느냐. 따라서 소유권의 기난, 무슨 예방 청구권, 지방보강공사하고 펜스 치고 안전 펜스 치고 안전금을 설치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라, 중재달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야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야, 집 무너지면 무너진 다음에 얘기해. 사람 맞은 다음에 얘기해. 그건 너무 늦잖아요. 침해 염려, 가능성 있을 때 소유권자 쫓아가서 소유권의 기난 무슨 예방 청구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발생은 늦잖아 이렇게. 그래서 물권 청구권은 어떤 침해든 결과가 있어도 행사하지만 결과 없어 염려 가능성만 있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라 부른다? 소유권의 기난 무슨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토지 건물에 소유권 침해하면 소유권 쫓아가서 목적물 반환, 결과 제거 철거 또는 무슨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 행사에서 내 스스로 내 소유권 물건을 스스로 침해 배척하고 내 스스로 물건을 스스로 보호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지키는 힘을 우리 뭐라 부른다? 물권청구 행사한다 부른다. 물권청구 종류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목적물 반환, 결과 제거, 방해 제거, 무슨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거는 이 다음에 많이 볼 거고요. 자, 물권청구권이 이런 뜻이구나. 누군가 내 소유권을 내 물건을 침해했을 때 침해를 배척하는 권리를 물권청구권 행사한다 부른다. 근데 물권청구 종류는 세 가지. 목적물 반환, 결과 제거, 방해 제거, 청구권 무슨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다. 요 정도 용어 쓸 줄 알면 돼요. 일단은요. 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용어만 중심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요. 한번 많이 쓸 용어들 물권청구 행사했다 부른다는 거. 자, 종류가 나오죠. 이렇게요. 여기 좀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이렇게요. 뭐 특징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차라리 공시라는 게 있어요. 공시제도 물권 변동과 공시라는 게 있어요. 물권리 사람이 물 가진 권리 물권이야 물권 이게 물권리라고 했잖아요. 물권은 아까 물권 종류 8가지가 들어죠. 8가지. 뭐 점유권, 소유권부터요. 물권은 반드시 뭘 갖춰야 되냐? 형식주의. 이 형식을 구비해야 돼. 이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그 변동이란 말이 물권의 발생, 소유권의 발생, 변경, 소멸. 즉 물권 득실 변경. 이 득실 변경을 이거 공시를 갖추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공시를 갖춰야지만이 물권 득실 변경이 일어나요. 반드시 형식을 갖춰달라는 거예요. 공시한다 그래요. 공시 제대로 하는 게 공시를 꼭 갖춰야 돼요. 공시를 요한다. 공시란 말이 뭐냐? 공시 이렇게 쓰는 건데 사람이 물건에 가진 권리는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공개 이게 줄임말이에요. 공개 한자에서 공개 전시하라. 공개해서 전시하라. 어떤 사람이 어떤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남들이 알아보게끔 공개 전시하다. 그 공개 전시 줄임말이 공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물건은 공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공시법을 따로 배웁니까, 사람들이? 이창 따로 배우잖아요. 물건을 공시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공시하지 않으면 남들이 알아보게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공개 전시, 공시하지 않으면 그 권리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만 이런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시해야 되느냐? 근데 채권이라는 건 이 다음에 보면 채권이에요. 채권. 사람이 사람한테 가진 채권이란 이 재산은 공시하지 않아요. 공시하지 않아요. 공시한 말이 없어요. 물건 공시해야 돼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 이 물건이요. 이 물건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물 가지고 있는 물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이에요. 관념적. 이 관념적 권리라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주택에, 어느 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어요. 그 사람 그 아파트, 그 주택에 소유권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임차입니까? 그럼 몰라요. 그 사람이 그걸 쓰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인지 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볼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어느 건물이 있는데, 아이고, 저 건물은 껍데기만 남았구만. 저당이 5개나 잡혔네.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난 보여요. 어느 땅 쳐다보면, 저 토지에는 누가 지상을 설정했네? 저 건물에 저당이 2개 잡혀있네. 눈에 보이면요. 그분이 오셨어. 미아리 가서 딸랑이 흔들시면 아마 3년 안에 빌딩 하나 질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고 해서 보인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소유권자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 그렇잖아요. 저당이 잡혔는지, 전세권자인지, 소유권자 알 수 없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 권리는 강하잖아요. 절대권이며 지배권이며 이 세상 모든 사람 지배할 수 권리고, 응? 재산 좀 강한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공개 전시, 공시하지 않으면 거래 안전을 해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사실상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집 사업할 때 뭐부터 떼어봐요? 등기부터 떼어보지. 누구 말 안 믿잖아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인지 뭔지 안 믿잖아요.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공시하지 않으면 거래 안전을 못 지켜요. 누가 어떤 물건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하라. 공시해야지만이 권리 분석이 되는 거야. 권리 분석이 돼서 왜 사실할 때 거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공시하지 않으면 그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공시 방법에 몇 가지가 있냐? 공시하는 방법에는 민법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알려라. 알리지 않으면 그 권리도 인정할 수 없고, 알리지 않으면 득실병용도 인정하지 않는다.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방법에는 사람이 부동산에 가진 권리를 공시하는 방법에는, 부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에는 등기라는 공적 장부가 있어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등기를 통해서 기재돼야지만 인정하고 기재된 대로만 인정하겠다. 등기랑 공시도 알려야 돼요. 알리지 않으면 그 권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의 종류는 토지, 건물 2가지 나눠서 장부 딱 2개만 두면 돼. 동산은요. 수만 가지잖아요. 시계 등록부, 세탁기 등록부, 다이아 반지 등록부, 고려청자 등록부. 아무리 그 명품 시계가 고려청자 비싸더라도 일일이 장부를 다 만들 수가 없죠. 수만 가지를요. 장부를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은 토지 등기부, 건물 장부 2개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기재된 데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통상 수만 가지잖아요. 응? 고려청자 등록 원부, 응? 다이아 반지 등록부, 명품 시계 등록부 다 둘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어요. 공시 방법이 뭐냐? 점유. 가지고 있다면, 현재 시계 차고 있다면, 어느 청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권리가 있다 알자. 응? 점유가 공시 방법이에요. 장부를 만들 수가 일일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동산 중에서도 몇 가지는 만들어요. 자동차 등록 원부, 선박 등기부, 예를 들면요, 중장비 항공기 등록부. 이 몇 가지는 만들어서 부동산처럼 취급하지만 나머지는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어. 점유. 현재 가지고 있다면 권리가 있다라고 알자. 동산 공시 방법은 점유예요. 그러면 동산 공시방 점유는 공시제로서 완벽해요? 불완전해? 좀 불완전하죠. 무슨 등록 원부 장부가 없으니까, 누가 명품 시계 찾고 오면요. 무슨 등록부가 없으니까, 걔가 시계 소유자라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훔친 시계야. 그래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공시 방법은 불완전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공시 방법이 뭐냐? 민법 공시 3가지, 부동산 공시 등기,
동사항 공시 방법, 점유. 또 하나는 이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명인 방법. 이 명인 방법은 민법에 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규정 없어. 법에 규정 없지만 법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 그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관습법. 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공시 방법이에요. 이 관습법은 불문법이에요. 문자로 기록된 법이 아니에요. 관습법. 이 관습법이 뭐냐? 이 물건은요,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도 물건은 창설될 수 있잖아요. 물건은 만들어지잖아요. 이 관습법 문자로 기록 안 됐지만 이 관습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관습 인정되는 명인 방법이나 공시 방법이 있는데 이 관습법이라는 얘기를 조금만 볼게요. 앞으로 많이 쓰려고 하니까. 이 관습법이라는 얘기는 어떤 관행 관례가 있어요. 관행. 문자로 법조문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어떤 관행 관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넓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 관례가 있어요. 이런 관행 관례를 뭐라 부르냐? 우리는 관습이라고 불러요. 관습. 근데 문제는 이런 관습이 다 관습법이 되는 건 아니고 많은 관행, 관례, 관습 중에서 국민들이 어느 날 법적 확신을 얻었다 그래요. 법에 규정 없지만 법이라고 확신을 얻었대요. 이 법적 확신을 얻어버리면 이 관습이 뭐로 올라가는 거냐? 이 관습법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모든 관습이 관습법은 아니에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관습 중에서 법적 확신을 얻은 것만 관습법이 되는 거야. 이 관습법이 돼버리면 이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라 얘기할까? 이걸 잘 보세요. 남대문 시장에, 동대문 시장에 뭐 거래하는 사람들이 관행 관례가 많아요. 또 예를 들면 수산물 시장에 뭐 이렇게 자기들이 경매할 때 이렇게 들면 이거는 100만 원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 150만 원이고 이거 자기들끼리 통하는 관행 관례지 이게 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중개업자들끼리도 관행 관례가 많아요. 그 관행 관례가 다 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관습법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관측에서 국민들이 법적 확신을 얻었다 그래요. 문자로 기록된 건 없는데 아무 법조문에 기록된 건 없는데 그럼 관습법이 되는 거야. 이 관습법이 돼버리면 이것도 이제 물건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관습법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습법을 인정하는 물건이에요. 분묘기지 산소짜리요. 산소짜리. 남의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쓴 산소도 남의 땅에 쓴 산소도 산소를 설치한 사람이 일정 요건을 구비해버리면 이 분묘지권 물건이 취득돼버리면 땅 주인도 함부로 이장시키거나 파낼 수가 없어요. 그 관습법 인정한 물건이라 불러요. 이 분묘지권. 이 관습법 인정한 물건인데 한번 예를 들어 이게 법적 확신이에요. 예를 드는 거 이제 관습법을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잘 아는 지인 통해서 강원도 홍천이라는 동네에 임야 5,000평을 사놨어. 싸서 샀어요, 이렇게. 싸서 헐값에 샀어요. 제대로 가보지도 않다가 요번에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문득 생각나고요. 야, 오랜만에 옛날에 내가 산 땅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요즘에 내비가 있으니까 지번만 찍으면 가는 거니까 갔어요. 도로가 옆에 붙은 임야인데 가보니 깜짝 놀랐어. 왜 놀랐을까요? 누가 내가 10년 산 그 임야에 산에 임야에 산소를 2개를 써놓은 거예요. 딱 한복판에. 남의 땅 무단으로 산소 쓴 거예요. 이거 이대로 방치해버리면 골치 아프죠? 나도 그 정도로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봐야죠. 아니 왜 남의 땅에 무단으로 산소를 썼어? 마을 이장 찾아갔어요. 7년 전에 웬 서울 사람들이 와서 산소 썼는데 나는 당연히 땅 주인인 줄 알았대요. 땅 주인 나라고. 누가 썼는지 그건 연락처도 모르는데요. 면사무소 갔어. 산소 쓸 때 신고들 안 합니다.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거. 다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대로 방치해버리면 잘못한 재산권 침해받잖아요. 그 내가 바로 중장비에 전화했어요. 온 김에 정리하려고. 포크레인 한 대 쓰는데 얼마입니까? 했더니 얼마래요? 50만 원이래요. 예, 보내세요. 왔어요. 이 산소 봉분 파헤치라고. 안에 있는 관을 꺼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파헤치라고 그렇게요. 뭡니까? 했더니 내가 땅 주인인데 토지 소유자인데 남의 내 무단으로 산소 썼다. 봉분 다 파헤치면 연락 오겠지. 팔아 했더니 파요 안 파요? 안 파요. 뭐라면서 산소는 남의 땅에 쓴 산소도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라는데 산소는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민사적으로 어떤 배상해 주는 거 아니. 영 꼬림칙하면서 안 파. 내가 땅 주인인데 남의 땅에 묻어 쓴 산소가 무슨 권리가 있겠냐. 파내라고 내 책임질 테니까 아주 그냥 관까지 파내라 했더니 안 파 애가요.
이 관습법이에요. 남의 땅에 무단을 쓴 산소도 민법에서 권리 있다는 용어 그런 법조문 없어요. 없는데 국민들은요. 그런 법이 있을 거란 착각을 갖는 거야. 남의 땅에 쓴 산소도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라는데 남의 땅에 쓴 산소도 무단 설정 산소도 잘못 손대면 처벌받는 거 아닌가. 그런 형사법 그런 민사법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있다라는 착각을 갖는 거야. 이게 관습법을 올라 쓴 거야 이게. 그런 법이 없는데도 그런 법이 있을 거란 착각을 갖는 거야. 이 관습법을 올라서 버리면 이게 또 물건이 되는 거예요. 물건 되기 때문에 보호받아요. 지금부터 보호받는 거, 물건으로 취급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산소. 근데, 이게 이제 관습법 인정하는 물건, 이것도 관습법 인정하는 공시 방법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지금은 좀 드물지만, 60년, 70년대에 내 과수원 주인이에요. 자, 봄철인데, 가을은 돼야지 뭐 과일을 따잖아요. 여름철인데, 돈은 아쉽죠, 늘. 왜 서울 청과상인이 오더니, 이 과수원에 있는 사과, 이 배 전부 밭대기로 3천만 원에 팔으라는 거야. 좋습니다. 3천만 원이면 다 팔겠습니다. 따가기는 언제 따가고? 가을에 따가겠대. 그렇죠. 가을에 따가요. 지금 여름에 따갈 수는 없잖아요. 좋습니다. 씁시다. 계약서. 여기 달려있는 모든 사과는 서울 청과 것이므로, 청과청에서 3천만 원에 다 매매하기로 서울 청과도 인정한다. 매도한다. 따가기는 가을에 따가기로 한다. 그래서 판 거야. 달려있는 채로. 그러면 그 서울청과 상인이 과수원 뚝이라든가 철조망에 써붙여요. 남들이 알 수 있게끔. 여기 달려있는 사과배는 서울청 것이므로 떨어진 사과도 주도하지 말고 만약에 사과 따가다 걸리면 민사형사 책임 묻겠음 서울청과 100 날짜 딱 적어놓으면 그때부터 과수원 주인은 농부일지언정 달려있는 사과배 주인 농부가 아니라 서울청과 것이에요. 그러면 명인방법이 뭐냐. 토지로부터 미분리 과실, 입도 서 있는 표, 여변초, 담뱃잎, 인삼 같은 거를 분리시키지 않은 채 어떤 팻말이라든가 철조망 같은 거 쳐서 소유권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더 소유권 너무한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 인삼도 마찬가지잖아요. 5년, 6년을 길러야지 상품인데 3년 빼기 안 길렀는데 돈이 아쉬워. 그 개성상인 인삼에 찾아가서 내가 인삼밭 설치하고 뭐 하고 하는데 3천 들어갔는데 캐가기는 3년 뒤에 캐가기라고 6천만 원에 사라. 좋다. 사겠다. 계약서 썼어. 그러면 그 인삼밭 군데군데 사람이 잘 볼 수 있게끔 사람이 잘 다니는 눈에 잘 띄는 데다가 팻말 붙여버려요. 여기 심어져 있는 인삼은 개성상인 것이므로 한 뿌리라도 캐가다 걸리면 민사형사 책임 묻겠다. 개성상인 100 써붙이면 그 밭주인은 농부일지언정 이제 심어져 있는 인삼은 농부게 아니라 개성상인 거예요. 이렇게 토지로부터 지상을 분리하지 않은 채 팻말이나 철조망 같은 거 붙여놓고 누구서 알리는 거 명인방법을 갖췄다는 거야. 갖춰버리면 소유권 변동을 인정한다. 관습법에서. 그 세 가지네요. 부동산 공시방법 등기, 동산 공시방법 첨예. 또 하나 명인방법을 갖춰라. 이걸 갖췄을 때 소유권 변동 인정. 이거 갖춰야지만 권리 인정해야겠다. 이 공시하라. 공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채권은 공시할 필요가 없잖아. 채권은 진짜 둘끼리만 주하는 권리잖아. 둘끼리만.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예를 들면 도급인과 수급인. 진짜 둘끼리만 주하는 거지. 둘끼만 알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돈 빌려준 관계고 누구와 계약 관계라는 걸 남들이 몰랐다고 해서 피해받을 염려가 없잖아요. 왜요? 니네 둘끼리만 주하는 권리잖아. 제3자 몰랐다고 해서 피해받을 일이 없잖아요. 채권은 공시하잖아. 채권은 니네 둘끼리만 알면 돼. 채권은 공시한단 말이 없어요. 왜 공시를 안 해? 니네 둘끼리만 주장한 권리잖아. 제3자들이 몰랐다고 해서 피해받을 염려가 없잖아요. 채권 니네 둘끼리만 알면 되는 거야. 매도인과 매수인, 빌려준 사람과 빌려준 사람, 니네 둘끼리만 알면 되는 거지. 뭐 차용증 공시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채권은 공시하지 않는다. 물건은 공시해야 돼요. 공시하지 않으면 어느 사람이 어느 물건에 어떤 물건인지를 남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큰 피해 받겠죠? 그러니까 공시라는 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요. 자, 이렇게 공시 방법 세 가지 있어요. 부동산 등기, 동산공사 점유, 또 하나의 공시 방법은 명인 방법. 그렇죠. 관습법 인정하는 거. 관습법 이런 말도 좀 봤어요, 잠깐요. 그렇지만 이제 동산 얘기는 잊어라. 우린 부동산 민법이다. 40문제, 동산 묻는 것은 40문제 중에서 어쩌다 한 3, 4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요, 동사는요. 다 부동산 얘기다,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사례, 부동산에 관련되는 판례,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책임인데 왜? 중요한 민법은 부동산 민법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이런 것이 공시제도예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점유권이란 물건이 있는데, 이 문제로 한 문제 나와요. 이 192조부터 법조문은 많아요. 210조까지 법조문이 이렇게 보면 18개인가 19개인가요? 이게 이제 점유권에 관한 법조문인데, 이 점유권은 우리 시험에서 한 1회 때부터 7회 때가 시험 볼 때까지는 출제를 안 했어요. 한 8회부터 한 뭐 20회 정도, 20한 정도까지는 뭐 2년에 한 번쯤 물었어요. 2년에 한 번씩. 그다음 이제 21회 때부터 지금까지는 34회 때까지는 꼬박꼬박 이제 한 번씩 물어요. 잘 출제 안 하다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점유는 제가 그랬죠. 동산 공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중개업 볼 때 동산 중개할 일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다 뭐 중개한다? 부동산 중개하잖아요. 아, 부동산 중개하지. 그러니까 등기가 중요하죠. 권리분석 하려면. 동산 중개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동산 공시와 점유는 중개 실무에서 동산 중개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동산 점유를 쓸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잘 출제를 안 했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묻기 시작한 거죠. 이 점유제도가. 근데 이 점유권이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점유가. 언뜻 보면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사법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점유권을 소유권만큼 굉장히 중요시여겨요. 왜? 워낙 까다로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유권도 우리 한 문제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려면 쉬운 개념은 아니다. 점유권에 관해서는 천천히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점유권 파트랑 소유권 파트를 묶어서 그 용어들 중심으로 한번 쭉 볼 거예요. 자,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을 오늘도 많이 봤죠. 물권과 채권의 비기어 같은 것도 봤잖아요. 또 하나는 물권과 청구권, 물권, 법정주의, 또 관습법이라는 용어도 한번 들어봤지. 분묘기지권, 명인방법. 아, 법적 확신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많은 관행관례 관습 중에서 관습법이 되는 게 있고 못 되는 게 있는 거야. 관행 중에서 법적 확신을 얻으면 관습법이 되는데 이 다음에 보면 관습법 인정된 5가지밖에 없어요. 이 다음에 보면 이 다음에 정리하기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물권 청구권에 누가 내 토지 건물 소유권 침해하면 소유자 쫓아가서 침해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라. 목적을 반환. 다 때려부숴라. 결과 재건. 적당한 조치를 취하라. 예방, 청구. 종류 3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들. 공시하라. 공시하지 않으면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 왜 공시해야 되는지는 그래서 물건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랬죠. 공시방 3가지 있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점유권, 소유권 이렇게 하나씩 간단하게 용어들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물권 종류 8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8가지 중에서 질권은 동산, 전당 포함해서 시계마크 동bil려 질권 시험법이 아니니까 논할 필요 없고 점유권, 소유권, 토지 빌려서는 땅을 빌려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7가지가 우리 시험법이에요. 저당권까지 이렇게 잘 용어들을 한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